전세는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을 빌린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입니다. 집주인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대신 전세금을 받아 무이자로 융통하고 세입자는 목돈을 보증금으로 내고 이를 내 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는데요. 금융과 주거, 부동산 상승 기대가 결합한 독특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월세가 일반적인 탓에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외국인들은 본인 집에 몇 년 살다 나가는데 왜 월세도 안 받고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느냐며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전세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과연 전세제도는 실제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또 전세제도는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는 전세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제도는 한국에만 있다는 주장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이와 유사한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전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가진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볼리비아란 나라입니다. 볼리비아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비율이 높은 나라인데요. 각종 문화와 미인 대회가 유명한 나라입니다. 바로 이 나라의 임대차 제도인 안티크레티코란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임차인이 목돈을 일시금으로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월세가 따로 없으며 계약 종료 때 일시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세 제도와 유사한데요. 실제 시장에서 전세가 관찰되는 나라는 한국, 볼리비아, 인도 등 3개국으로 꼽을 수 있으며 인도는 아주 극소수 지역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형태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세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주된 계약 형태고 제도화됐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세 비중과 비교해 볼리비아의 전세는 3% 내외로 보편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한국의 독특한 전세 제도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우리나라의 전세는 조선 후기 상업화 과정에서 관행으로 등장해 일제강점기와 1960년에서 1970년대 금융 미발달 고성장 환경 속에서 한국 특유의 주거제도로 정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시대 논밭을 담보로 맡기고 재물을 빌리던 전당제도가 조선시대에 주택을 활용한 가사전당 형태로 발전한 것이 전세의 유래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환퇴 유래설도 있습니다. 환퇴는 채무자가 주택 토지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다가 채무를 변제하고 되찾아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견해 모두 전세 관습 형성 시기를 19세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700년대를 전후로 존재한 세매 유래설도 있습니다. 세매는 세를 놓다는 의미로 목돈을 세전으로 받는 대신 집을 빌려주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세전을 돌려받는 형태입니다. 조선 영조와 정조 시기 승정원 일기에서 세매와 관련한 내용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광성부원군의 자손들이 궁핍한 사정으로 가문의 본가를 팔아 낙향했고 영조가 이를 측은히 여겨 400냥을 지원해 그 본가를 찾아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도 있는데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서울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전세제도가 생겼다고 기록돼 있고 이후 6.25 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주택난이 심화하면서 전세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설명입니다. 전세에 대한 언급은 1912년 조선 총독부의 관습조사보고서에도 나옵니다. 보고서에는 전세는 조선에서 가장 일반적인 가옥 임대차 방법이며 일정한 금액을 소유자에게 기탁하며 별도의 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반환 시 기탁금을 돌려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전세기간은 지방에서는 통상 1년, 한성부에서는 100일이었고 보증금은 가옥 가격의 절반 또는 70에서 80%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오랜 역사를 지낸 우리나라의 전세 문화는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되면서 전세 세입자의 법적 보호 규정이 생겼습니다. 당시 최저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가 1989년 말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늘렸고 확정일자와 보증금 우선 변제 같은 안전장치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렇듯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의 전세제도는 점차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입니다.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 중 전세 비중은 1995년 29.7%에서 2020년 15.5%까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경기 악화, 금리 상승, 전세 사기 증가, 1에서 2인 가구 급증 등 복합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건수가 크게 늘어난 2022년 이후 월세 계약이 많아지고 집주인 측에서도 고금리 영향으로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월세 비중이 크게 커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세는 여전히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주거 사다리는 분명합니다. 주택시장 트렌드가 변하고 여러 규제들로 인해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지만 목적대로 잘만 사용한다면 전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임대차 제도 또한 없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